라디오 X는 지역별 현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함께 서해안 시대를 이끄는 군산 지역 현안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강임준 군산시장 나와 계십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자, 지난 연말에 조직 개편 단행하셨죠. 예. 새로운 조직으로 이제 업무를 시작하셨겠는데 그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예, 법이 개정돼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조직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은 총회기금비가 이렇게 상한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마음대로 인원을 늘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조직권은 가졌지만은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 한계 내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이 효율성을 가져올 것인가 성격이 좀 비슷한끼리 국으로 묶어서 하는 게 좋겠다.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정책 그 개발 그리고 수행하고 뭐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신산업 육성을 하는 부서, 그다음에 또 기후위기에 대비한 우리 기후환경국을 좀 신설하는 문제 이게 중점적으로 했고요. 또 과단위로 좀 나누자면은 우리 지금 새만금 개발에 따라서 지금 관할권 문제로 갈등이 심한데 그걸 총괄하는 새만금 정책 담당관을 신설을 한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듣기에 지금 그 상당히 관심이 가는 게 기후 환경국. 이건 지자체에서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국을 기존에 환경정책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환경 문제가 우리 뭐 상하 수도니 뭐니 사실은 이게 원래는 저 수도 사업소로 따로 떨어져 나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상하 수도나 그다음 그 기후 말하자면 환경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야만 이게 환경 그다음 산림 또 우리 또 나무 숲 가꾸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성격이 유사한 걸 묶었습니다. 상당히 그 이제 광폭적인 어떤 그 조직 구성을 하신 거네요. 자, 그리고 군산 지역의 화두 뭐 다른 지역 똑같겠습니다만 경제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군산 경기가 특히 좋지 않은데 군산형 일자리도 호응을 얻지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현재 상태는 좀 잔류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뭐 애초 저희들 목표대로 전기차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캐즘 이렇게 와가지고 성장은 하는데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사실 전기차 부분이 중국한테 사실은 밀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제조업체로서는 현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이 좀 특히 승용차 부분에서 거의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현대도 전기차 부분에서는 사실 경쟁력을 지금 갖추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이런 흐름 속에서 승용차 부분은 좀 자초가 됐고 그래서 명시는 기존에 원래 이 회사 자체가 자동차 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완성차가 아니고 자동차 부품과 그다음 그 공장을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 본인들이 투자를 좀 해서 그 부분을 발전을 시키겠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 지금 뭐 이 버스 같은 것은 전에 에디슨 모터스가 KGM으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예상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좀 잘 키워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2차주 특화전제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뭐 10조 이상의 투자 협약을 맺었는데 지금 대부분이 이제 특히 국내 기업들 LS 그룹이랄지 그다음 첨보랄지 뭐 에코앤드림, 백광산업, 넥스온 코리아 이런 데는 지금 벌써 공장이 거의 준공 단계에 이르렀고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하고 합작을 한 이제 SK나 이쪽이 지금 아직 그 미국 중국과 갈등 문제로 50대 50인데 미국에서 이걸 50대 50도 안 된다.
25% 미만으로 줄여라. 그래야만이 이 메이드 인 코리아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계산을 좀 하겠죠. 예. 아직 처리는 안 해갔는데 중국 업체들이 그 부분을 거기 때문에 아주 고민을 하고 있고.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2차 전지 특화산업 지정에 대해서 기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산학 이 연관돼서 이거 인력 양성도 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군산대학교를 중심으로 맞춤형 인재를 키워서 취업시키는 그런 데 준비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산학연으로. 예. 자, 그리고 또 군산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게 이제 군산항이지 않습니까? 예. 준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이 선주들마저 떠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좀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은 계속 그 예산을 좀 준설 예산을 좀 많이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1년에 100억도 안 되는 한 80억 정도 준설 예산 가지고는 사실은 힘들거든요. 지금 군산항 자체가 원래 그 내항에서 우리가 요항이라고 해서 지금 군산항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자체도 이렇게 토사가 매몰되다 보니까 배가 지금 2만 톤급 두르기가 힘들어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선박 이 추세는 대형화되고 있잖아요. 5만 톤급, 10만 톤급. 그래서 군산항의 그런 고질적인 그런 준설 문제로 수심이 깊은 쪽에 새로운 항만을 만들자 한 것이 바로 군산 새만금 신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만금 신항은 좀 대형 배가 5만 톤급 두르는 선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고 군산항은 5천 톤에서 2만 톤급의 벌크선이랄지 뭐 이런 걸 중심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 해수청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신항만을 사실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을 하는 것이고 지금 준설도 투기장을 그래서 지금 건설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투기장이. 그래서 지금 우성단장 급한 대로 지금 금난도에 투기장이 조금 한 몇십만 톤 좀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준설을 하고 빨리 제2 투기장을 조성을 해서 항로 준설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쉽지 않네요.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투기장도 마련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선박 건조를 하지 못한 채 지금 이제 블록 생산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200억 가량의 또 이제 보조금도 좀 지원이 되고 있고 이 시에서도 참 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나 하는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중공업의 입장에서도 여기서 신조 건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고 어려운 문제고요. 특히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억이라도 재가동을 하는 것조차도 처음에 인력 때문에 힘들었었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벌써 한 1,200명이 지금 현재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요. 1,200명. 그런데 전에 이제는 그 협력업체까지 포함해서 한 거의 5,000명 가량이 조선 쪽에 관계를 돼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상당히 많이 지금 하고 있죠. 1,2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주량이 크고 그러니까 거기에 기존에 있는 그 골리앗 크레인을 통해서 대형 불억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의장 라인 공정 일부도 지금 또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올해 더 인력도 좀 더 가능하면은 충원이 더 될 것 같고요. 불억 생산량도 작년보다는 상당히 좀 늘어날 걸로 지금 현대중공업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자생력을 서서히 키워나가는 그런 단계라. 볼 수 있겠네요. 작년에가 9만 3천 톤 정도 블록 생산을 했는데 올해는 10만 톤이 넘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에서 또 이 건설기계, 이 대형 건설기계 엔진 공장을 군산으로 이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두산인프라과자를 현대가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는 대형 건설 장비를 생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엔진 공장을 예, 예. 하기로 해서 지금 공장 착공이 곧 들어갈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모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자, 그리고 2022년부터는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 가동을 하셨는데 그동안 성과는 이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처음 100메가를 시작을 했고요. 예. 근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처음에 예상은 1년에 한 발전 수익이 190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연간 190억. 예. 발전 수익이 근데 전기 판매 금액이죠. 판매 금액. 예. 근데 지금 벌써 그 수익이니까. 한 매년 지금 보니까 200억이 넘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아주 발전 시설 자체는 성공적으로 잘 만들었고요. 예. 지금 현재 연간 그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한 40억, 50억 정도 추가로 이렇게 발전 판매 금액이 예. 늘어나고 그만큼 우리 수익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상하기로는 20년간 한 군산시가 우리 시 지분이 한 700억이 넘는 우리가 예상 수익을 가져오는 걸로 우리 돼 있는데 아마 그보다 좀 더 상위 올 것도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태양광도 수상태양광도 지금 발주를 했고 해서 발전 수익을 높여서 우리 군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특히 아이들 낳아서 키우는데 이건 좀 전체 좀 쓰자. 발전 수익은 다른데 쓰지 말고 이건 시민들한테 원래 돌려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펀드 모집이 이자가 올라가고 뭐 그때 기간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그랬었죠. 좌절이 되면서 그런다고 해서 그 뭐 이익은 아무렇게나 우리가 가져오는 거니까 그것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지금 공론화를 하고 좀 콘센서스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한번 얘기 나온 김에 또 군산시 출자기관인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그 이전에 대표가 또 뇌물 비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서 그동안 운영도 또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원에서 어떤 타겟책일까요? 시청의 그 국장 출신을 또 이제 그쪽에 지금 위촉을 하셨더라고요, 대표이사로. 예, 근데 공모를 했어요. 뭐 우리가 임명한 게 아니라 공모를 해서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쳤고 왜냐하면 여기는 관리를 잘해야 되는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 시민발전 주식회사는 뭐 본인들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태양광 발전 앞으로 또 수상이니 뭐니 이런 관리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행정을 이해를 하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향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렇게 의회에서 통과가 된 걸로. 공모를 거쳤군요.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지난달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신재생 에너지 발전 보급 목표를 당초 30.2%에서 21.6% 거의 10% 가까이 이제 10% 포인트 가까이 줄었는데 이 사실 이제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이런 처사로 또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자, 군산 산단의 경우 아리백 실현을 어떻게 좀 해나가실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원래 군산 5609가 그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해서 사실 아리백 산단을 목표로 사실은 그래서 잡혔죠. 준비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지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이 들어오게 돼서 실증인 기관도 있고 그다음 인력 양성 기관도 있고 지원하는 기관도 있고 해서 벌써 에너지 산업 전문 양성 인력센터는 인력센터 그다음 에너지 산업 유흥 복합 단지 그 종합 지원 센터 수상형 태양광 종합 평가센터는 지금 건설 중에 완전 완료가 됐습니다. 이 세 개는 완료가 됐고요.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친환경 실증 기반 구축은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고요. 해상풍력 산업 지원 센터도 지금 구축 중에 있는데 뭐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이 기반 구축은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애기평에서. 그다음에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는
에너지 공단에서 하는 것이고요. 아, 그다음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는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하는 것이고요. 새만금 에너지 산업 전문 인력 양성센터는 전북 테크노파크가 수행기관이고요. 예. 그다음 수학령 태양광 종합평가센터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만드는 것이야. 이렇게 예. 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평가기관이랄지 지원기관이 예. 이건 지금 단지랄지. 다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앞으로 우리 군산시가 추진하는 것이 사실은 이 태양광은 발전량이 작지 않습니까? 예. 제일 큰 게 이제 해상 풍력인데 해상 풍력. 우린 다른 지역하고 또 달리 이것도 우리는 공공주도로 산업부에서 민간이 시작을 아닌. 예, 공공주도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골가가 지금 거의 다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부터 그 준비를 해서 내년 정도는 빠르면은 이제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실증 연구 단지랄지 인력 양성이랄지 예. 또 이제 뭐 연구센터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산이 이제 이 아리백의 어떤 메카로 자리 잡을 그렇죠. 수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정부의 이런 기조 어떻게 보면 군산이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떤 뭐 찬물 좀 끼얹는 격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들어요. 물론 그런데요. 이걸 준비 그 비율은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우리 군산밖에 없다. 서해안권밖에 예, 예.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줄였더라도 특히 해상풍력 같은 것은 정부에서도 이 태양광하고 달리 적극적으로 해상풍력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건 정부 또 예. 추진 정책에도 그건 아주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군산 전북대병원 신축 좀 늦어지고 있는데 조만간 착공을 한다고 지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언제 예정돼 2월 달에 있습니까? 합니다. 2월 달에. 예. 아, 참 지난한 생활을 거쳤는데. 예. 왜냐면은 원래 전북대학병원이 예타가 통과되고 확정됐을 때가 1,800억이었습니다. 예, 예산이. 예, 그랬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의 뭐 두 배요. 예, 지금 3,300억 예. 현재. 3,300억인데 아마 3,300억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특히 이 대학병원들이 지금 의료 분쟁이 어렵죠. 뭐니 해가지고 예. 지금 엄청나게 어렵고 코로나 이후를 거치면서 대학병원들이 엄청난 재정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전북대학 측에서 전북대학병원에서 여기 자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예. 예산이 1,800일 때는 괜찮은데 3,300억 이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자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 예, 거예요. 늘어났죠. 그래가지고 전북대학 측에서 계속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예. 뭐 천상 그만큼 예산이 늘어난 만큼 이제 국비도 지원을 더 받아야 될 것이고 예. 대학병원도 자부담도 아무래도 그 좀 더 늘어나야 되고 예. 그다음 저희들 군산시가 한 300억 좀 260억 지원을 하는데 이제 대학병원 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예. 일단 이제 착공을 하고 공사를 진행한 과정 속에서 그 문제는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해보자고 하고 지금 전북대학 병원 측에서 2월 달에 기공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공은 하고 이 예. 3,400억 예산은 추후에 서로 이제 논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부담을 지을지 그건 이제 논의를 하자. 예. 우선 이제 국비 확보가 제일 크죠. 그게 국비 제일 확보가 어떻게 담보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3,300억 원 예산이 확정이 돼 있는데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좀 예. 줄이기 위해서 예. 국비를 더 확보를 하려고 그러니까 국비를 노력을 얼마 더 해야겠죠. 주겠다 이걸 아직 이제 확답을 들은 상황은 예, 근데 아니고. 아무래도 지금 뭐 그 국가에서도 대학병원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걸 아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노력하면은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정치권의 어떤 협업도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그럼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자, 군산 인구가 지난해에만 무려 이제 2,000명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느 뭐 이제 시군이나 비슷한 상황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시장님 보시기에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출생률이죠. 우리 작년에도 보면은 자연 감소가 1,300명입니다. 자연 감소가. 예. 신생아는 그걸 예를 넘어서야 될 들어서 텐데. 1,000명 정도 태어나는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2,3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예. 자연 감소가 1,300명 정도가 자연 감소가 되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뭐 일자리니 뭐니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예. 사실 전라북도 시중에서는 우리 군산이 가장 인구 감소 비율이 낮습니다. 아, 그래 그나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벌써 작년부터 이제 전에는 2,000명대 있는데 이제 2,000명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예. 특히 이 우리가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좀 다행스러운 것이 특히 청년 인구가 감소율이 35% 넘게 완화됐습니다. 이게 그만큼 이제 군산에 2차 전지 기업이랄지 이런 데 많이 일자리가 들어오니까 있고. 일자리가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이 부분이 줄어들고 그동안에 또 저희들이 그럼 우리 청년들이 창업하고 지원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청년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거든요. 심지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 해서 우리 군산에 있는 청년을 채용을 하면은 2년 동안 월 160만 원을 회사에다 보조를 해줍니다. 이게 회사에서는 그 신규 취업자의 급여의 거의 반절 절반 정도를 이상을 지원을 받는다. 지원을 해주고요. 아, 1인당 지원. 예예예. 1인당. 예. 그리고 또 그 청년한테는 뭐 복지수당이랄지 주고 3년 여기서 계속 다니면은 또 분기마다 250만 1,000만 원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청년들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니까 아무래도 청년 감소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좀 고무적인 현상이죠. 그런 정책들이 주요를 했군요. 예. 그리고 예.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결혼 건수가 좀 많이 늘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25년 올해는 신생아가 좀 더 좀 늘어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도 해봅니다. 예. 아,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이 들려서 예, 다행입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서도 외국인 주민 수가 지금 총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예, 예. 지금 따라서 이들 그 외국인들을 위한 어떤 정주 여건이랄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그 우리 그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가 있는데 예. 거기다가 하든지보다 이제 외국인 지원센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유입 지원이랄지 그다음 정착 지원, 그다음 사회 통합 이렇게 단계별로 예. 주기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장기간 또 고급 인력들은 군산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 군산에 보면 군산이 제일 많은 지금 외국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체도 이제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은 예, 지탱이 안 되죠. 지탱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잘해서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여기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예.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했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뭐 소통 문제랄지 교육을 시키고 교육시키기 전에 이분들이 여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뭘좀 예. 정주 여건 어떤 편의성을 제공해야 되고 뭐 수당을 좀 준다든가 해서라도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서 지금도 현재 장기 비자로 바꿀 경우에는 30만 원씩 주거든요. 그렇죠. 이걸 좀 더 확대를 하고 해서 기숙사 같은 것도 좀 어떻게 협업을 해서 예. 외국인들을 위한 이런 것도 만들고 해서 지금 복합문화센터를 만들 때 외국인들이 거기 와서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여가지 개관을 활동을 했는데 즐길 많이 옵니다. 아주. 예. 그래서 아주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좀 더 범위를 좀 확대를 해서 결혼해서 오시는 분들이랄지 또 이런 분들 유학생들이랄지 이런 분들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이제 또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일반 운영 기관을 저희들이 이제 지정을 받아서 예. 우선 우리 언어 소통하는데 이런 거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응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랄지 이런 제도적인 개선책들이 많이 좀 따라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게 전에 뭐 이민청을
좀 예, 그 만든다 얘기도 이런 나왔었죠.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산업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이제 외국인이 필수 인력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뭐 중앙부처도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지방 정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다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올해를 재난재해 제로 도시로 또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기후 변화로 또 이제 해수면도 점점 좀 상승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약 3.9cm 올랐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라도 이제 올라치면 이제 군산 같은 데는 이제 도심 저지대 침수 피해도 이제 왕왕 발생하고 그랬었는데 자, 시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산이 아마 해수면이 가장 많이 대한민국에서 상승한 것 중에 하나로 예. 지금 조사가 됐고요. 사실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군산이 뭐 기록적인 폭우에도 다른 지역하고 달리 피해가 없이 예,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책도 세우고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해가면서 사실 재난 대비를 했기 때문에 예. 전국에서 아주 모범 사례로 꼽혀가지고 심지어 자치단체장 교육시킬 때 우리 군산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모범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예.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구도심 그다음 이제 신도심이 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군산은 월명산을 기준으로 바로 월명산 밑에 있는 게 구도심이에요. 그다음 그 구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게 신도심이 생겼는데 비가 오면 월명산에서부터 쭉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도심이 계속 침수가 되고 구도심이 침수가 되면은 같이 예, 예. 신도심까지 이어지고. 오게 되는데 예.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이 지금 뭐냐면 신풍지구하고 그다음 이쪽 구암지구 그다음 우리 군산이 이 경포천을 통해서 방류를 합니다. 모든 걸. 이게 지금은 이제 경포천이 해수면이 올라가면은 경포천을 닫고 바닷물이 안 들어오게 예, 그 펌핑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같이 기록적인 폭우가 시간당 뭐 이렇게 예, 올 때에는 사실은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1,500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요. 한 지구당 약 500억씩. 예. 그래가지고 올해 설계 들어가고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시설에 투자가 되는 건가요? 저류조, 그다음 빈면 펌프 뭐. 펌프, 뭐 예. 그다음 하수관거 그 동안에 관이 노후지고 노후되기가. 작은 관이기 예. 때문에 하수관거도 넓히고, 넓혀서. 예, 그다음 저류조도 좀 크게 만들어서 예. 월명산에서 내려오는데 물을 빗물을 잡아주면은 남은 시내까지도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있고 지금 전에는 유일하게 군산 시내에서 경포천을 통해서 금강으로만 이 물을 빼는데 지금 오키천 공사라 해서 만경강으로 빼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몇 년 지나면 다 거의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원활하게 이제 배수가 양쪽으로 되겠네요. 금강으로도 빼고 만경강으로도 빼기 가고. 때문에 시내가 잠기는 것이 아무래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세 개 사업 끝내고 그다음 오키천 공사 끝나면은 군산이 이 바다 이 항상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백중살이라고 그러는데 예. 엄청나게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에는 뭐 시내가 다 잠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도심이 옛날 뭐 영화동, 영동 이런 데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여기까지 다 찼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어요. 준비를 잘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도 지금은 이제 국지성이 이렇게 폭우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제 관을 좀 크게 좀 늘리고 해서 대비를 하게 된다면은 안전 저희들이 이것도 처음으로 안전총괄과를 만들었어요. 제가 취임해가지고 조직 개편하시면서 조직 개편해가 전에요. 취임하시면서 예, 그래가지고 안전총괄과가 이 건설국 쪽에 선임과를 해서 컨트롤 타워입니다. 재난 대비 컨트롤 타워. 모든 건설은 안전 위주로. 예, 안전총괄과가 다 최우선으로. 컨트롤하고 각 부서가 여기에서 어떤 재난이 있을 경우에 무슨 과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뭐 해라 이런 걸 다 지시를 합니다. 재난 컨트롤 타워가 되는. 컨트롤 타워가 내가 이렇게 재난을 잘 막았어요. 이게
모범이 돼가지고 자치단체장 교육을 갔는데 우리 군산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 벤치마킹을 시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 김관영 도지사께서 지난해 또 이제 그 새만금 특별자치도가 출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좀 토로를 했어요. 세계 시군 단체장이 이제 각각 1년 4개월씩 돌아가면서 이제 그 지자체 장을 맡도록 하자 이런 제안인데 이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조금 민감하시겠지만. 네, 뭐 사실 이 특별자치단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이지 이게 예. 내용적인 면은 없는 거거든요. 아무런 뭐 돌아가면서 뭐 1년씩 맡아서 형식적인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 것은 예. 각각 독립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 예, 사실은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통합의 전 단계로서 그런 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는 있을 것 같다 해서 예.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뭐 김제나 부안이나 다 찬성한다면 저희들은 반대할 뭐 이유는 없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저희들은 뭐 그런데 뭐 김제는 계속 관할권을 먼저 다 정하고 난 뒤에 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은 그래서 굳이 막 꼭 어떤 입장을 막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서 낸다는 것은 좀 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군산의 입장은 싸우지 말고 자치단체 간에 갈등 일으키지 말고 서로 협의해서 잘했으면 쓰겠다 하는 예. 기본 애초부터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다들 말씀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정작 이제 행동에서 또 이게 좀 다른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저희들은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은 새만금 구역 내가 사실은 전부 다 군산의 관할 그리고 군산 시민들이 거기서 양식업을 하고 거기서 수산업을 하면서 사실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새만금 사업이 되면서 그걸 다 보상 좀 받고 우리 군산의 발전에 큰 새만금 사업이기 때문에 예. 다 그 양보를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 허군한데 지금 이제 와서는 그게 군산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은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예. 더군다나 뭐 신앙만도 새만금사와 관계없는 신앙만도 뭐 김제가 그 신앙만도 이렇게 하니까 아니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예. 우리 군산의 입장으로서는 새만금 사업을 뭐하러 했느냐 도대체 예. 우리 군산의 새만금 지역 내에서 수산업이 그 통계가 1년에 5천억 있었어요. 예. 거기 나오는 30년 벌써 얼마를 저희들이 손해를 봤습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 군산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만금 그렇죠.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봐야죠. 예, 그렇게 가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자꾸 이렇게 부분 서로 갈등 일으키지 말고 예. 다 준공이 딱 끝나고 다 완공이 된 뒤에 자 그때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김제한테 뭐 하고 이 부분은 뭐 부안 이 부분은 군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김제가 이호방 주제가 김제로 됐다고 그 하나 때문에 예. 계속 준공할 때마다 하자 이렇게 되니까 갈등만 생기고 예. 또 대응을 안 할 수 없고. 안 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이런 새만금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곤혹스럽고. 예. 김관영 지사 얼마 전에 이제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좋다. 그러면은 영토 관할 문제는 따로 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안이니 그건 그대로 가고 새만금 특별지자체는 이 별도로 또 출범을 시키자.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은 김제랑도 영도 우리들도 그러면 서로 안 하지. 그러면은 형식만 특별자치단체라고는 하지만은 예. 싸움은 계속하면서 특별자치단체는 가자. 이거 앞뒤가 사실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어차피 결정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누구 하나 양보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특별자치단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지. 그때까지 미루고 그 이후에 예. 하는 게 낫다. 그러면요. 그럼 의미가 없어요. 아니 예. 그냥 이름만 그러면 특별자치단체지
서로 계속 싸움만 하는 것은 변함이 네. 없는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아무튼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서로 좀 그때까지 참고 예. 이 부분 민감한 부분이니 결정 날 때까지 서로 공격하거나 어떤 자기 주장 일단 그때까지 좀 유보를 하자 예, 예. 이런 입장이시고 준공을 하고 예, 그때 사실은 이제 결정. 원래 이게 정부가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든지 다 끝내놓고 뭔 얘기를 해야지. 하기 전에 이렇게 있는 이만큼이 있는데 이만큼만 하고서 이놈 갖고 싸움 한번 하고 또 이만큼 싸움하고 소모전이죠. 그러면요. 예, 그렇게 하면 안 예, 되죠. 예. 근데 그 전라북도가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자치단체 간의 갈등 두 개, 광역자치단체 내 갈등은 그 조정을 권한이 전라북도에 있어요. 세 개 자치단체, 세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갈등 있으면 중앙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 간의 갈등은 또 중앙에서 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그냥 도는 자기 역할을 않고 왜 싸움하는데 우리가 뭐로 거기에 개입하느냐. 사실 도의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방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신 거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그 새만금 특별지자체 관련해서는 김제와 부안이 여기에 응한다고 하면은 군산도 응할 요지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군산업 위판액의 설립 이래 최고인 1,288억 달성을 했습니다. 예. 이 비결 뭐라고 좀 보십니까? 군산이 참 홍어하고 갑오징어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홍어 같은 건 전국 40%가 넘게 우리 군산에서 잡혔고요. 최근에 와서 홍어가 뜨고 있죠. 예. 가격도 엄청 쌉니다. 이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요. 예. 5만 원짜리 사면은 10명이 충분히 먹습니다. 그래요. 예. 그 정도로 많이 나와 입항구가 늘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입항구를 더 사실은 늘려야 될 필요가 뭐냐면은 이 지금은 이 다른 지역 배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저기 목포나 뭐 부산이나 뭐 이쪽으로 위판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군산이 비응항이 사실은 거기다가 위판장을 만들고 했는데 비응항이 좀 구실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논의를 해서 지금 비응항에 그 저쪽 바깥 방파제를 쌓고 그 위판장을 더 확대를 해서 제대로 구실을 하게 해서 이제 다른 지역 좀 큰 배들이 좀 잡아 고기를 위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군산의 위판구가 훨씬 더 높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시설 보강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우선 그 방파제를 또 밖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비응항 저 안쪽으로 만들어서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위판장을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거기 낚싯배들로 꽉 차 있어 가지고 어선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배가 들어오기가 그래서 거기를 좀 넓혀 가지고 그 거기에는 위판할 수 있는 좀 그런 어선들이 들어오고 이쪽은 그 낚싯배들이 쓸 수 있도록 좀 비응항을 좀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수부한테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그것이 아마 그 방파제 하는 문제들이 거의 결정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이제 또 비응항에 그런 큰 배들이 위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횟집 때문에 좀 유명하지만 이제 큰 배도 들어오면서 활력을 좀 더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 가공 종합단지 조성 사업을 또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군산이 전국 최대의 김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군산 김으로 불리지 못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도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물김 생산량이 전에 최고 갈 때는 거의 한 9%까지 군산에서 생산을 했는데 새만금 사업으로 많이 줄었죠. 면적이. 그렇지만 지금도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그리고 김이 군산의 물김이 워낙 좋아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산 물김을 사다가 함께 섞지 않으면은 김이 맛이 없어. 그래서 뭐 광천김으로 팔려 나오고 그리고 우리 군산에는 가공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김을 가공을 하려면은 이 해수도 있어야 되고 육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 또 이것이
이 김이 어떻게 보면은 바다의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미국이나 이런데 수출을 제대로 하려면은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식품이라 지금처럼 가공 해가지고는 안 되고 수출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도 수돗물 깨끗한 물로 육수를 써야 되고 예. 바닷물도 그냥 바닷물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바닷물을 인입을 해서 정수를 제대로 해서 그래야만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여기서 가공을 해야 제가격을 받고 뭐 염분 고부가 농도도 봐야 가치의 되고. 고부가 가치의 김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산업단지 내에 이 수산식품 단지가 들어간 건 없는데 원래 이게 새만금이 그런 특수성이 있으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애초부터 일정 부분 할 때 이 수산에 관련된 걸 들어가기로 협약이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만들었는데 뭐 저쪽 서천 쪽에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저쪽 수도권에서 있는 회사들도 있고 또 풀무원이 지금 거기 같이 들어왔는데 이제 김도 이제 우리 스마트팜처럼 예. 공장에서 김을 공장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예, 풀무원에서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아마 정부 그게 과제로 연구 과제로 아마 떨어질 것 같은데 아마 풀무원에서 응모를 해서 지금 풀무원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던가 바이오 리액터라고 생물 반응조라고 하는데 이것이 말하자면은 우리 스마트팜처럼 스마트팜에서 우리가 뭐 딸기 실험, 먹는 실험을 것처럼 해보고. 여기서 김을 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물 깨끗이 정수를 하고 수돗물로 다 해갖고 기온 다 맞추고 스마트팜처럼 맞춰가지고 김을 생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김이 예. 물김이 나오면 이걸 이제 가공을 해서 아주 고부가 가치 예. 이가 비싼 말하자면은 김을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김의 수요는 지금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맞춰서 김 생산도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랬거든요. 지금처럼 물김을 더럽게 막 이런 막 바닷물 이런 막 지하수로 해서 김을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이걸로는 절대 해외 시장을 못 나간다. 예. 승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그런 모든 걸 대비를 해서 그래서 수출 가공단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아주 고부가 가치 김을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 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밀키트랄지 이렇게 수산물을 가공을 해서 좀 유통시킬 여러 수 가지 있는. 하는 이런 것들까지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양은 다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공장 곧 시작이 됩니다. 그거 짓기 시작합니다. 예, 거기에 예. 또 그런 이 수산물 가공업체들을 위해서 대부분 영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파트형 말하자면 그것을 시설을 합니다. 예, 우리 예. 예산으로 국가 예산으로 해서 그런 업체들이 여기 와서 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그것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럼 품질도 좋아지고. 예. 추후에 이제 FDA 승인까지 맡아서 이제 그래야죠. 예. 항상 그걸 맡아가지고 예. 수출해야지. 그러면 정식적인 수출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요즘 진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서는 어떤 그 생명력을 그러면요. 유지할 수 예. 없으니까요. 예. 자, 그리고 군산시 청렴도 평가가 5등급입니다. 약간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실 텐데 예. 올해 신뢰 회복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예.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그 조사 항목을 이제 쭉 살펴보면은 저희들이 가장 떨어진 부분이 이 노력도 평가인데 이것은 페이퍼 작업이더라고요. 아, 페이퍼 작업. 예,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점수를 너무나 많이 잃었더라고요. 예. 이를테면 어떤 걸 예를 얘기하시는 들어서 걸까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을 하는데 이런 정책들이 말하자면 기존에 하던 뭐 그냥 늘상 의례적인 해오던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뭔가 이 노력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희들이 약했다고 예. 저희들이 판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군산이 사실은 위기 지역을 코로나 위기 그다음 산업 위기 이런 걸 네. 겪으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고 새롭게 혁신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들의 기존에 우리가 답습했던 이런 예, 모습들이 이 청렴도 결과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바꿔야 되겠고 저부터도 좀 혁신하고 예. 직원들과 소통도 하고 해서 청렴도를 높이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부서들이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심기일전하고 계시고요. 예. 예. 자, 나오신 김에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이제 지켜보고 계실 텐데 삼선 도전 하십니까? 아직까지는 뭐 거의 삼선 뭐 생각은 안 해봤고요. 예. 이제 올 이제 한 7, 8월 정도 이제 어떤 제가 다들 결정을 해야 말씀들을 될 것 그렇게 같아요. 하시는데 예. 뭐 마음속으로는 뭐 방향은 정해지셨죠? 아니 아직 진짜 안 정해졌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원래 이제 이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막상 해보니까 이게 2번 하게 되면은 약간 이 어떻게 보면 진이 빠진다 할까? 이게 이 창의성이랑 이런 것들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했던 제가 군산을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예. 이제 한 8년 정도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성과가 있는 것도 있고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서 삼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새로운 말하자면 뭘 가지고 우리 군산의 미래를 위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마무리를 올해 7, 8월 정도 돼서 내가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그러면은 뭐 굳이 또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근데 여러 가지 군산이 그동안에 어려웠던 가운데서 그래도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줘 갖고 여러 가지 성과들을 많이 예. 거뒀기 때문에 아주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경제 문제랄지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군산 대한민국 의지대로도 안 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계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지부진한 것도 있고 또 잘된 것도 있고 종합해서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끊임없이 물어보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타진해 보시겠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오늘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또 군산 시민과 또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5년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출범한 지 1년 그리고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사실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라는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실 지방이 많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이고 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근데 다행히 우리 군산은 여러 가지 미래 신산업으로 산업 구조도 개편되면서 이제 또 전에 GM이나 현대중공업이 제대로 가동될 때 이런 취업률이 아마 앞으로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거기에 거의 육박을 헐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군산의 경제가 일정 정도 좀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고 또 저희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 군산이 이제 특히 앞으로 관광을 이제 산업을 좀 육성을 해서 군산의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 또 올해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키움 으뜸 가정 행복도시라고 아이들이 낳아서 키우고
또 여기에서 교육받고 또 이제 군산에 이런 미래 산업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자리도 군산에서 만들고 해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은 군산이 그래도 발전하는 그리고 사람 살기 좋은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그동안에 해주셨던 것처럼 올해도 우리 군산시의 변화 그리고 혁신을 위해서 우리들의 군산을 위해서 손잡고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군산은 충분히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고 그 정도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시민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려우시면서도 어려우신 가운데서 희망을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산시의 저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믿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우리 그런 군산 만드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임준 군산시장과 함께 군산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